오늘 토론회는 뉴스민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대원 정치개혁 포럼 너머 대표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대원입니다. 원래 오늘 라이브 생방송으로 오마이뉴스도 하고 사실은 KBS, MBC 다 할 줄 알았는데 참 대구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 고향이 영천인데 그 영천에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80대 어르신이 예전에 제가 전당대회 때도 만났던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유 조 위원장님 수고가 많다고 내가 꼭 그 행사장에 가봐야 되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다리도 불편해서 가지는 못하겠고 꼭 잘 되길 빈다. 그리고 언제 영천 한번 안 오느냐. 오면 내가 꼭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꼭 연락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서 교장 선생님 제가 꼭 영천도 갈 거고 그리고 선생님 응원해 주시는 거 마음에 새겨서 꼭 제가 바른정치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바른정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지요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 꼭 힘내가지고 좌파 척결해 주이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참 대구 경북이구나.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오기 싫어하고 회의에 이렇게 늦거나 빠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는 대구 가야 되겠다. 이러면 전부 다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기가 고향이고 나고 자랐고 그래서 여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도 같이 온 일행들하고 좀 떨어져서 김밥을 먹으러 이렇게 혼자 생각도 좀 정리할 겸 김밥 한 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저보다 나이 조금 더 돼 보이는 여성분들이 야야 후자졌나 새그랍제 자빠졌구나 이러고 하는데 얼마나 정감이 가는지 제가 거기서 우리 누부야들 보면서도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이달 초에 대구에 일이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일정이 여러 가지 겹쳐서 간만에 이제 자동차를 끌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제 일정을 다 보고 밤 한 8시쯤 그 범어 내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어린이 대공원 쪽이죠. 가다가 이제 대봉교 쪽으로 우회전해서 영대병원 장례식장을 가는데 그 오른쪽에 이상한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제가 봤더니만 멀리서 딱 보니까 딱 붙은 말이 사돈 낱말. 현수막이 이상하잖아요. 사돈 낱말. 그래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돈 낱말이라는 네 글자로 사행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그걸 외우려고 차를 천천히 가면서 외웠는데 바로 외운 게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민생 이렇게 적힌 겁니다. 그렇게 겨우 외워가지고 딱 가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저게 국민의힘 현수막인지 민주당 현수막인지 그걸 못 본 거예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생각을 해봐도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글자도 본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글자도 본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장 가서 이 지역 사는 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야 니 혹시 이런 현수막 봤나? 그 친구가 뭔데 이러기에 그 사돈 낱말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느 당 현수막이고 그러니까 니 사법 리스크 맞더나 사자가 맞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국힘이 민주당 까는 거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국힘 까는 것 같았으면 사모 리스크라고 안 했겠나.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로는 구분이 안 돼 있게 네가 집에 갈 때 그걸 똑똑히 봐가지고 잘 보고 확인해봐라. 사모 리스크인지 사법 리스크인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포복절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놈의 두 당은 서로 으르렁대고 있지만 그 한 끗 차. 겨우 그 한 끗 차이로 차이가 좀 나는 거지 똑같은 당이구나.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면서 닮아도 이제 너무 닮았구나. 국민 눈에는 똑같은 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봤어요. 보니까 내년 총선 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야 되느냐. 이걸 보니까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49%, 그리고 여당,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여론조사는 겨우 37% 나왔더라고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내일이 만약에 총선이라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찍을래 물어봤더니만 겨우 33%만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31%.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지지정당 없다. 내년에 투표 안 하겠다. 이 숫자가 양당을 지지하는 숫자보다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첫째, 윤석열 정부는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고 내년에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게 민심의 대세란 겁니다. 둘째, 그렇지만 그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똑같은 사돈, 남탓하는, 남말하는 그 민주당으로 심판하는 것은 또한 민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그래서 요즘 정부 차원에서 각종 이벤트도 하고 또 여야가 얼마나 헛발질을 많이 합니까? 서로 헛발질을 하면 보통 지지율이 좀 출렁출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대통령동도 하고 마음도 좀 바꾸는 거지 이미 갈라쓰려고 마음먹었는데 맨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상처 주는 말이고 행동이고 이러면 부부지간에도 이벤트 하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국민들은 그걸 그대로 그 국민들의 심정을 반영해서 갈수록 지지정당이 없다. 이 숫자가 제가 그저께 보니까 드디어 39%를 찍었습니다. 이제 40%를 돌파할 분위기예요. 근데도 거대 양당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뭐 국민들 니들이 그러려면 그래 봐라. 늘 선거합동 그랬다. 결국은 사표 방지 심리 때문이라도 이 국민들이란 사람들은 우리 두 당 중에 한 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책이고 비전이고 뭐 내부 단속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까레비고 그래가지고 악마화시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국민들이 더 이상 도저히 이 두 당으로는 안 되겠다. 둘 다 사라져라. 이런 민심의 이 분노가 실망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야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신당운동이 저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는 이게 내부에서 총선 앞두고 우리가 배지 한번 더 달아보자. 조대원이는 맨날 공천 못 받으니까 배지 한번 달아보자. 이게 아닌 거예요. 민심이 우리한테 뭐 좀 해봐라. 이 상태를 두고도 이 나라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 이런 민심들이 사실은 저희들을 움직였던 겁니다. 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 금태섭 의원님이 수도권에 30석 신당을 만들겠다. 이 말을 했을 때 제가 언론사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어중간한 수치는 안 나올 거다. 신당은 잘만 하면 60석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3석도 못 할 거다. 만약에 신당이 민심과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기득권 구태정당인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운영되는 작동의 방식을 넘어서 민주적으로 선진국다운 그 정당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또한 그동안 정말 이 바닥에 묻혀있던 정말 바른 말하고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신당의 얼굴로 내세우고 도리어 이 국회의원을 했고 나중에 공천 떨어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무대를 마련하고 뒤에서 병풍을 치고 이런 역할을 한다면 신당은 이미 60석을 넘어설 그런 사회적 토대가 마련돼 있다. 그걸 치고 나가면 된다. 몇 해 전 안철수 당이 38석을 냈죠. 그때보다 지금의 민심이 더 폭발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지금의 민심이 얼마나 폭발 직전이냐면 과거 우리 선배들이 민주운동할 때 그때 군사 독재 정권 시절보다 국민의 답답함과 분노가 더 뿌리가 깊고 더 광범위하다. 사실은 민주운동할 때는 그 엘리트들 몇 명이 학생운동권 또 민주화 인사들이 그 운동을 이끌었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뭐 저기 우리 부모님도 와 계시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밥 세 끼 먹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러면 통행금지는 늘 있던 거고 언론 통제 늘 하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답답함을 못 느꼈어요. 나중에 되니까 아 이게 답답한 거구나. 이게 문제가 많았구나. 이걸 알고 같이 저항의 대열에 동참했던 거지 처음에는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후진적 정치 구도와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심지어 초등학생 붙잡고 물어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제가 물어보면 정치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정치인들 다 나쁜 놈 아닙니까? 정당 다 썩어 빠졌잖아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심이 상황이 이래도 평론가라는 사람들 그리고 각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신당 성공 못한다. 전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꼽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 기반이 없다. 금태섭 정도로는 안 된다. 안철수 이상의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소리 딱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드는지 알아요? 딱 평론가 같은 소리에 자꾸 앉았네. 당신들처럼 생각했으면 이순신 장군이 12척 빼가지고 수백 척 그거 일본군 어떻게 깼겠나. 당신들처럼 1+1이 2라는 생각만 가지고 나갔으면 대한민국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무능한 선조 왕 있잖아요. 궁궐 버리고 백성 버리고 국토 끝까지 도망갔다가 중국에다가 나 좀 받아주이소 이랬던 왕 명령대로 따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수군 다 포기하고 수군들 다 끌고 그 몇천 명 데리고 권율 밑으로 가가 육군으로 싸우다가 다 죽었겠죠. 역사는 늘 꿈꾸고 상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신당 안 된다. 뭐 그래 본들 다 뭐 미풍이 그친다. 아니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죠. 그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 판이 좋은 거예요. 이기면 1당 정권 저도 2당 내지 1당 제1야당 얼마나 좋아요. 꽃놀이패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 판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고 지금 저렇게 난리치는 건 뭐냐면 부들부들 떠는 이유는 뭐냐면 신당 분위기가 또 민심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뭔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그 불안의 상징인 겁니다. 저는 신당이 이번에 세석도 못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왜 신당에 대해서 희망을 걸지 않고 신당 저거 안 된다, 저거 안 찍어준다. 우리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싫어해도 신당 니들은 안 찍어준다. 너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똑똑한 국민들이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동안 속고 또 속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철수당, 유승민당 다 제3지대 개혁신당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당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놓고 조금 어려우니까 다 투항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 다 바른정치하겠다고 나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내가 이게 신당한다고 페이스북에 쓰고 하면 우리 당의 극렬 지지층들이 거기다가 배신자 또 뭐라고 해놨더라 이제 넘어가면 못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잘도 넘어오던데요. 메이저리그 찍고 오니까 연봉 올라가지고 요직 다 차지하던데 장관 차지하고 최고위원하고 하고 다 하던데 나도 여기 한 19년 동안 당 한 번 안 옮기고 탄핵 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 그때 원외위원장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욕먹었으니까 나도 밖에 나가지고 몸값 좀 올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벌 좋아하는 당 죄송합니다만 서울법대당, 부자정당 이런 정당에서 조대호 의원은 서울대도 못 나왔고 니는 부자도 아니니까 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부모 탓하면서 내가 정말 통에 잡아갑니다. 이랬을 건데 감히 나보고 배신이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당신들. 내가 진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그동안 속았기 때문에 신당을 안 찍어주는 거지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신당 정말 금태섭 의원님도 어려운 지역구 가서 내가 장렬히 전사하겠다. 잘하면 사는 거고 그죠. 저도 어려운 지역 가서 저도 신당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조대원 정도 되면 어려운 지역 가가 장렬히 전사해라. 나 할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나갔는데 우리가 15%도 못 받아서 선거 자금도 보전 못 받아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정말 쪽박을 차고 패가망신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 지고 난 뒤에라도 단일 대우를 흐트리지 않고 지금의 이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우리의 모습을, 일관된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저는 국민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했구나. 진짜 백이는 저기 다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정말 나라 사랑하고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번에 못 찍어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 2년만 우리끼리 또 뭉쳐가지고 뭐 밥 먹고 가끔 맥주 한 잔씩 소주 한 잔씩 먹으면서 버티면 2년 뒤에 반드시 국민들이 지방선거 때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그 3년 뒤에 신당에서 대권 후보 저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저는 국민들이 정치인한테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진정성이고 그 진정성은 일관성을 통해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결국 시간을 먹고 사는 겁니다.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게 일관성이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거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공부했던 저 거대한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도 못했던 거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 청와대 비서나하고 리더십도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 될지도 그 참모양이 될지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가장 놀랐던 충격을 받던 압권은 누구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적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설마 윤석열이 대통령 될까? 제가 이 당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개표하는 순간에도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과정 내내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하라고 제가 뒤에서 얼마나 작업했는지 압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검찰총장 시키는 것보다 평생 검사만 한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대통령이 되는 게 이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단일화해가지고 이긴 사람은 대권 후보 되고 지는 사람은 당대표.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살면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왜 링컨을 가장 존경하느냐? 링컨은 자기가 후보 시절에 자기를 켄터키 촌놈, 긴팔 원숭이라고 가장 조롱했던 최대 정적들을 정권을 잡고 난 뒤에 가장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 되자 링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고 전쟁까지 일으켰던 남부 사람들을 전쟁 승리 후에도 전혀 보복하지 못하게 막고 모두를 끌어안고 화합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미합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을 만나보면 이것이 바로 보수정당 공화당의 정신이고 뿌리이자 또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이 자부심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 민주당은 그 이라크 전쟁으로 정말 서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공부했는데 서로 그 점잖해 보이는 미국 사람들이 서로 간에 shame on you 그러면서 막 서로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침받는 것도 봤거든요. 그렇게 극도의 반목과 질시, 혼란에 빠졌던, 분열에 빠졌던 미국. 그때 민주당이 내세운 게 바로 43살의 흑인 정치인, 그것도 국회의원 한번 못 해봤던 오바마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의 키노 스피커를 주 연설자로 20분 동안 마이크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그 명연설, 저는 그거 한 100번쯤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생각해보면, 정당을 생각해보면 참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다시금 제가 이 소름이 돋도록 느낍니다. 매번. 대한민국 정당은요, 그 100만 당원, 200만 당원 그래도 주인은 곧 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인이에요. 국민이 보세요.
100만이다, 200만이다, 당원이다 그래도 결국 당의 모든 결정은 그 윤핵관 몇 명이 합니다. 자기들이 당대표로 세울 사람을 정해놓고 당론과 이 선거 룰까지도 지 맘대로 바꿔요. 그래놓고 전국위원회다, 상임전국위원회다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회의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반대 토론 한 명 얘기하자고 반대 토론이 있다. 나는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 없고 전부 다 거수 역할로 찬성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오바마가 지금 어디 하고 있나? 그 오바마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연설 중에 가장 감동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는 애국자도 있고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미국과 민주당 지지자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Only one America가 있고 우리 모두는 한 국민입니다. 이렇게 통합의 메시지를 내가지고 뿔뿔이 갈갈이 찢겼던 미국의 여론을 다시 한번 통합하고 미국을 반석 위에 올려놨던 게 바로 오바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도 그 오바마 대통령을 자신의 이 롤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전쟁 때 우리 국민 수십만을 죽이고 학살하고 수백만 이산가족, 미망인, 고아를 만들었던 공산주의자들하고도 대화하자면서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상대당인 국민의힘 사람들을 향해서 토착 왜구라고 욕하고 조롱하는 게 현재 진보정당의 수준입니다. 보수정당은 또 어떻습니까? 35년 동안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어서 능욕하고 살해하고 약탈하고 짓밟았던 그 일본,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다 과거사를 듣고 나아가자고 얘기하면서 같은 공동체 내의 상대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아직도 걸핏하면 좌파,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찢어놓고 그랬던 게 바로 보수정당입니다. 현재 이 나라는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공공성, 공익성은 1도 없는 자들이 전부 다 이 정치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 이런 사람들만 모이고 이런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는 정당 구조, 선거 시스템, 이 하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링컨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와도 링컨도 윤핵관이 되고 오바마도 결국 개딸이 좌지우지되는 허접한 정치인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서 통합하고 화합시켜서 공동체를 안정시키라고 있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 잘하라고 186가지의 특권을 주고 1년에 10억 가까운 세금으로 부어주면서 그 자리를 보장해 준 게 바로 이 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입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위선과 가식, 이중잣대, 그리고 선택적 분노로 이 여야, 보수, 진보의 경쟁 상태가 아니라 극자 극우의 이 내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구태 정치인들은 국민 알기를 자기 손톱,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맨날 술자리에서 인터넷 댓글로 욕 좀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조대원 너의 정치 지향점은 뭐냐? 너는 보수냐 진보냐? 저는 국민의힘에서 19년 동안 당 한 번 안 옮기고 이 당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제가 일산 서구에서 위원장을 할 때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8%. 상가집에 가면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내가 내 시간 내고 내 돈 내가 가는데도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국민의힘 여기 왜 오냐고. 그 대구 경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처절한 건지. 가끔 뭐 주호영 의원이 지난번에 야 우리도 뭐 수성보다 어렵다 그래서 그럼 내가 바꿀래요. 그랬거든. 바꾸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뭐 다 어렵다 그러는데 바꿀래? 그럼 바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당을 지키고 했는데도
저보고 우리 당 사람들이 걸핏하면 빨갱이, 좌파, 전라도. 아니 내가 우리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처가까지 전부 다 경상도인데 근데 왜 나보고 빨갱이 전라도라고 하냐니까 전라도 편들었다고. 아마 저거는 저엄마가 전라도일 거야. 아니야. 저거 마누라가 전라도일 거야. 다 우리 엄마, 우리 마누라 다 경상도입니다. 골수 경상도입니다. 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입니다. 제가 맨날 바른 말 한다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욕먹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저보고 전라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민주당 당원들은 좀 나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제가 5.18 폄훼한다고 옛날에 김진태하고 맞서고 태극기부대하고 맞설 때는 저보고 뭐라 했냐면 조대원은 보수의 양심이다. 우파의 노무현이다. 이렇게 칭송했던 사람들이 제가 민주당의 내로남불, 조국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니까 저보고 대반 얘기하기를 야 어쩔 수 없는 저건 국짐이야. 토착외구야. 꼴통 TK야. 아니 저게 사투리도 못 고친 놈을 방송에 왜 불러내온 거야?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들 좌파의 노무현은 경상도 사투리 써도 되고 우파의 노무현은 경상도 사투리 쓰면 안 되나? 그런 법이 천하에 어디 있나?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그 사람들이 제가 극자나 거구를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대상만 달랐지 그 사람들의 주장, 논리, 심지어 사용하는 단어도 거울 보듯이 판박이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조대원 너의 정치 지향점은 보수냐 진보냐? 나는 보수 진보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나의 정치 지향점은 상식이고 양심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라당 입당해서 지금까지 정말 양심에 찔리고 상식에 반하는 일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제가 참 돌아보면 이 당이 내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이 당을 한 번도 못 옮기겠나? 이거 왜 못 버리겠나 싶은데 제가 왜 못 옮겼냐면 19년을 겪어보니까 저 반대쪽에 있는 저 당도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기는 매 한 가지였거든요. 옮길 데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철새 내가 기회주의자는 되지 말자. 그 심정으로 진짜 꾸역꾸역 이 당을 19년 동안 버텼던 겁니다. 근데 저의 심정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 어땠습니까? 아니 맨날 양당에서 그러잖아요. 이 당이 싫어도 우리가 싫어도 저 민주당, 저 국민의힘한테 나라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차악은 찍어야 됩니다. 이게 양 기득권 정당의 논리예요. 스스로가 차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장에 억지로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고 난 뒤에 내가 찍은 후보가 내가 찍은 당이 지면 정말 분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가지고 한또한 몇 달 동안 알아눕고 꼴 보기 싫고 TV도 안 보고 그럼 이긴 쪽은 마음 편합니까? 이긴 쪽도 몇 달 지나고 나면 진짜 내 손가락을 내가 미쳤지 이걸 잘라야 된다 맨날 얘기하면서 자괴감과 허탈감과 후회에 빠져가지고 국민들이 무기를 거예요. 정치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영어로는 뭐더라? P 하는 거 있잖아요. PTSD 이걸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29분 이내에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 표가 단 한 표도 사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한테 표를 받은 만큼만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다수의 존경을 받는 퇴임 대통령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의 이 실패한 대통령제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겨우 전체 국민으로 따져보면 겨우 30% 정도가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5년 동안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국회도 필요 없고 뻑하면 국회도 필요 없고 시행령 만들고 해가지고 헌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나오고 국민 여론도 필요 없고 이런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국회도 국민도 이 지적에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과연 있습니까?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당의 행태를 통해서도 봤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는 맞지 않는 그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모두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 공천제 이거 제가 해보니까 이 줄이 없으면 원외위원장 한 명도 되게 힘들어요.
아마 제가 졸업시 원외원장 된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제 전임자가 그러더라고. 지금 5선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조 위원장은 졸업시 된 거 내 인정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천제도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썩어 자빠지고. 제가 첫 출마를 경북 영천에서 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압니까? 막 지역에 돌아가 명함 돌리고 인사하고 하니까 야야 니 뭐 또 몰라가 지금 이러는데 여 지역을 이래 돌아가는 게 아니다. 빨리 서울 가가지고 줄 대라 줄. 줄 없나? 여기서 한다고 소용없다. 공천만 받아오면 선거 당일날 내려와도 당선되는 게 이 지역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유권자가 후보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줄대로 가라고. 여기 올 필요 없다고. 유권자 만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국회의원 되면 어느 정치인도 유권자들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유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공천만 받으면 또 되니까. 이거를 매번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 대구 경북 지역 아닙니까? 호남 지역이고.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내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거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을 갖도록 값비싼 사교육을 제공할 수도 제대로 된 주거를 마련해 줄 수도 없습니다.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기 위해 평생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할 내 아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게 내가 아이를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치개혁운동, 대한신당운동은 바로 이 절절한 애타는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게 우리가 큰 거 아닙니다. 보수 진보 그게 뭐라고. 기본적으로 상식과 양심이 있어야지. 제발 우리하고 말이 좀 통하고 우리하고 내구조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말이 통하고 우리 생각 비슷한 그런 상식적인 당을 만들어달라. 이번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출발은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준다면 저희들 반드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해내는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